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하면서 징역 9년에 장역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보다 감형이 되었는데요.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 방안에 대해서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은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꿰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은 유죄. 이석기 의원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은 유죄. 이석기 의원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한 거죠? 선고했습니다. 예. 네네. 서울고법은 내란 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 그리고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네. 또 지하혁명 조직인 아로의 실체 아로라는 게 있었죠? 네네. 네. 그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이 물론 있었는데요. 네.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년에서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좀 깎였네요. 그렇습니다. 깎였습니다. 그다음에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운 여성으로 알려져 있죠. 김엄마. 네. 김엄마라는 이의 그 주변인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왜 권총이 나오고요? 아주 거액의 돈이 발견됐네요. 네, 참 엉뚱한 물건도 같이 발견돼가지고요. 예. 좀 놀랍습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요. 검찰은 지난 9일 김 씨의 친척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요. 말씀하신 권총 5자루 그리고 현금 15억 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특히 발견된 5정의 권총 가운데 한 정은 사격선수용 공기권총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나머지 2정은 가스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권총과 현금 뭉치는 총 5개의 여행용 가방 안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가방 2개에는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이 들어있었고요. 권총 5자루는 7번이라고 쓰여진 가방에서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또 8번 가방에서는 개인 소지품들이 나왔고요. 나머지 3번 가방에는 지난 87년 유병헌 씨가 연루됐던 5대양 사건 관련 기록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윤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감사
관이 당시 김관진 장관에게는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요. 지난 5일부터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28사단 그리고 3군 사령부와 육군본부, 국방부 등 관련되는 부대와 기관을 상대로요. 보고 과정의 문제를 감사해 오고 있습니다. 당시 장관이던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과 건호성 전 육군 참모총장에게는요. 사건의 상세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윤일병이 사망했던 바로 다음 날인 4월 8일 이른바 엽기적인 가혹행위의 상당 내용이 담긴 15쪽 분량의 28사단 수사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은 김 장관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결론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으로 가보죠. 여야 간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야권에서 특히 후폭풍이 거세요. 오늘 추가 협상도 결론 없이 끝냈다면서요? 예, 일단은 특별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유가족 그리고 당 안팎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영선 원내대표는요.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나서 3시간 이상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양당은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그리고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만남에 앞서서요.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하면 진상조사위원회로 나갈 수가 없다면서 여야 정책위의장의 특별법에 대한 세부 협상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세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체 합의가 무효화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유가족들은 물론이고요. 군소정당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지난 주말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 그리고 김중배 전 MBC 사장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은 오늘 오후에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을 하고 양당의 합의를 파기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지난 주말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와 박영선 원내대표 사무실 등에는요. 유가족과 대학생들이 찾아와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가수 김장훈 씨에 이어서 유승환, 정지영 등 유명 영화 감독들도요. 지난 주말부터 단식 농성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네. 성남 지역에 있는 일부 고등학생들은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네, 고등학생들도요. 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해서 지방세를 제대로 거두지 않았다. 그래서 체납액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 하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감사원 지적 내용인데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모 기업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24억 원을 덜 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징수 노력 없이 결손 처리했다고 합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르면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 지분 또는 출자액의 50% 초과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남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경기도는 과점주주에게 세금 고지를 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 합계가 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서 경기와 인천, 광주, 부산 등 68개 시군에서요. 590여 명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총 254억 원의 지방세를 걷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군 인권 교육상에 무슨 문제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재혁 국군 양주병원장이라고 합니다. 대령인데요. 예. 지난 8일 아시다시피 장병대상 인권 교육 실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강연자로 나선 건데요. 베트남전에서의 양민 학살을 정당화하고 윤일병 사건을 730 재보선 패배 세력의 음모로 매도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50여 분간 진행된 이날 강연 녹음 파일을 들여다보면요. 이 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국군 해병대가 양민 학살을 했기에 베트공이 국군을 무서워해서 피해를 예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다들 어릴 적에는 오토바이 장난을 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 등 사소한 가혹행위는 일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일병 사건이 언론에 과대보도되는 것은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자 군대 상황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일부 세력의 의도라고 호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듣고요. 일부 참석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권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인권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혀를 찼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부터 광화문 시복식 준비로 광화문 일대 도로가 단계적으로 부분 통제에 들어갑니다. 오후 1시부터 지금까지는 광화문 광장 북측 유턴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현재 세종로 사거리에서 경복궁역 쪽으로 차량이 많아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에서 기흥 동탄,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려 있고요. 반대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서울 시구간으로만 밀려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1측에서 금천까지 밀려 있고요. 목포 쪽으로는 금천 일대에서만 발이 묶여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군자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의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 사항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반면에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남북관계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북한 대학원의 양무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을 열자 이렇게 북한에 전격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아마 남북 당국 간의 대화의 필요성, 네. 또 그리고 교황의 방안을 앞두고 평화 문제, 남북한 문제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는 측면, 또 그리고 혹시나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다면은 8월 하순경 한미 군사훈련 이것이 나름대로 계기적인 남북 관계 또 악화될 수 있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제의한 것이 아닌가 예상합니다. 네. 추석 이산가족 상봉 여부에도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 추석이 날짜가 좀 촉박하긴 한데요. 아마 과거 경험적 사례를 비춰보면은 이산가족 상봉을 원활히 하자면은 적어도 한 달 내지 한 달 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는 19일 골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를 한다면은 이것이 실제화되려면 적어도 9월 하순쯤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이 그동안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도 회 의제로 올라가는 건가요? 우리 측이 북측에게 고위급 접촉을 제의할 때 상방 관심사를 논의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 또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 협력 문제라든지 상호 비방 중상 문제, 또 최근에 북한이 가장 중점적으로 비판비난해온 한미 군사훈련, 네. 이러한 어제들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동안에 고위급 회담이 저번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예. 지난 2월 14일에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를 했지요. 예. 합의상에 보면은, 설맞이 이상한 상봉을 한다. 예. 또 그리고 상호 비방 중상 금지한다. 예. 또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제2차 고위급 회담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에 합의했습니다만도 네. 이산가족 상봉만 이루어지고 아직까지 이 상호 비방 중상 금지라든지 고위급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고위급 회담이 이게 쭉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될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 쪽에서 안 하는 겁니까? 북한 쪽에서 안 하는 겁니까? 남북 당국 간의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에 예. 이러한 고위급 회담의 이 수석 대표라든지 또는 이 시기 문제라든지 네. 어제 문제라든지 네. 상호 기싸움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북한 쪽에서도 자꾸 만나는 게 좋을 텐데요. 이 남북 간의 접촉이 많으면은 네. 결국은 남북이 함께 발전하고 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남북한 모두 대화와 교류 협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지속이 안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예,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상호 당국 간의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에 불신의 골이 그것이 깊어서? 가장 주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아주 옛날부터 아주 남북 간의 남북에서 말이죠. 예, 각자 이 특명 대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접촉을 하고 말이죠. 뭐 싸우든 말든 말싸움을 하든 어쨌든 계속 접촉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응하지 않은 모양이죠. 아마 저는 지금 이제 강성님이 그러한 제안에 저는 아주 좋은 제안이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남북 간의 이 신뢰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접촉과 대화 아니겠습니까? 예. 심지어 미국도 예. 북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특별 대표가 임명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특별 대표가 임명됐다 해가지고 예. 대화가 지속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문제는 뭐냐면 남북한 모두 최고 정책 결정자가 예. 대화와 접촉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넓히면서 네. 함께 통일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이런 인식만 하면 되는데 예. 그런 인식이 아니고 오히려 체제 경제, 예. 이념 경쟁에 너무 앞장서다 보니까 대화가 열리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북한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드레스덴 선언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고려 연방제 통일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북한이 아마 이 고려 연방제 통일론을 들고 나온 것은 예. 우리 측의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이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이 아니라 네. 흡수 통일이 아니겠느냐. 예. 그런 차원 더 나아가서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네. 통일 담론도 북한이 주도하겠다. 그런 하나의 경쟁 심리에서 이러한 고려 연방 통일을 들고 나온 거 아닌가 생각되고, 네. 그러나 고려 연방제 통일론이든 아니면 우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든 가장 기본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네. 다시 말해서 대화 교류 협력의 기본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북한 모두 집중을 한다면은 네. 자연스럽게 통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모자 패키지 사업이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네. 모자 패키지 천일 사업이라고 하지요. 예. 이 사업은 산모와 어린 아기의 건강은 서로 떨어진 독립체가 아니라 예. 하나의 패키지다. 네. 그래서 적어도 1000일, 3년 동안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 구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미 이 사업은 세계 식량기구와 세계 보건기구와 힘을 합쳐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예. 아마 우리 정부가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사업의 활기를 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만도, 네. 그러나 북한이 이 사업조차도 흡수 통일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인식한다면은, 네. 다소 이 사업도 이행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업하고 흡수 통일 방안하고 무슨 직결이 되나요? 북한,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서 이런 모자 패키지 사업은 드레스덴 구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드레스덴 구상 자체를 북한에서는 흡수 통일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 또한 흡수 통일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북한 산업화 로드맵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만일 북한 산업화를 시도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면 이 드레스덴 구상이 북한의 산업화 로드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시작 단계에는 북한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마을 도로라든지 생활 개선에 도움되는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나아가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든지 남북 관계가 좀 더 발전되면은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항만 시설 같은 SOC 사업을 확장한다 이렇게 밝혀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 같은 그 대규모 SOC 사업까지 간다면은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겠죠. 아, 예. 그렇죠. 돈이 뭐 엄청 많이 들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비용 다 감당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가들마다 좀 통계가 들쭉날쭉합니다만도 대략 이 통일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통일 비용이 한 수백조 원에서 수천조 원까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만약에 통일된다면은 남북한 모두 이런 비용 정도 든다면은 20년 정도 권한 행군을 겪어야 되겠죠. 네, 남북이 그렇죠. 다 같이 이제 분한의 그렇죠. 행군에 예. 빠져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돈에 비유해서 좀 비유가 좀 이해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통일은 첫째도 돈이고 둘째도 돈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네. 또한 통일 과정과 통일 방식에 따라 가지고 통일 비용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라도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착실히 해나가는 것이 통일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통일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렇게 하려면은 북한이 이 경제를 좀 풀고 개혁 개방을 추진을 해야 할 텐데요. 잘 되겠습니까? 지금 제재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변화, 예. 또 우리 측의 지원, 예. 여기 대해서 선후 관계를 들고 나가면은 상당 부분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북한이 계획 개방을 하면은 지원을 하겠다. 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지원을 하겠다. 네. 논리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좀 큰 틀에서 예.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예. 북한의 도발을 막고 남북한의 평화를 이끌기 위해서, 예.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원해가지고 나름대로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 이런 큰 틀의 접근법도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냐. 예.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면 말이죠. 딴 데다 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행복이 자, 개발하고 말이죠. 그런 데다 쓰고 앉아있으니 참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이 남북한의 교류협력, 다시 말해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또는 개성공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북한 핵개발에 전념한다든지, 또한 우리가 지원한 식량 이런 것이 북한 군사에 전념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그 가능성이 있지만도 또 다른 편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북한의 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함으로써 북한 현금 이것이 자본주의를 경험하는 그런 기류도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금이 북한의 독재 작업, 핵 개발을 전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계획 개방을 이끄는 하나의 투자다,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어제였죠. 10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북한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어요? 물론 이 아세안 지역 포럼에서는 남북한 모두 입장을 의장성명에 반영해야 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의장성명의 강도는 차이 있지만도, 그러나 남북한 주장이 모두 담겨 있다 보여지고, 특히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예. 아마 한미 군사훈련이 강화되고 미국의 대북적 정책이 지속된다면 조건을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핵실험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핵실험과 미국의 대북적 정책을 연계하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재확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의 양모진 교수였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네,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은 유죄. 이석기 의원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은 유죄. 이석기 의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4874님께서는 국민 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진 판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군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술을 듣고 계신 분들은요, 이어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청양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슈엡스. 일핑계로 가족한테 늘 미안합니다. 어떡하죠? 나보다 가족이 먼저인 A4 타입이군요. 가족 간의 건강한 추억을 위해 나트랑 5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과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내란 음모 부분은 무죄고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은 유죄로 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징역 9년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먼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면 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것이 내 지하혁명 조직인 아로 조직원들 130명이 모여서 내란을 결의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로도 없고 130명이 모여서 내란을 결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판결입니다. 네. 내란 음모가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만족하시는군요. 일단은 진실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밝혀졌고 승리했다. 그런데 정치적 장벽은 완전히 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음모를 무죄로 하면서 내란 선고는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내란 음모나 내란 선동이나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개의 기둥으로 떠받쳐 있었었는데요. 하나는 지하혁명 조직 아로가 존재한다. 그리고 조직원들이 사전에 준비 행위를 했다. 그리고 폭동을 모의하기 위해서 모였고 거기에서 내란을 합의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기둥이었었는데요. 네. 내란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를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바로 내란 선동도 무죄로 봐야 되고요. 오늘 검찰도 평가를 하면서 내란은 무죄, 내란 선동 유죄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결론은 다른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다라는 것은 저희들 평가하고도 같은 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선동하는 것은 그냥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거고 예. 음모는 이제 다 구성원들의 뜻을 합쳐가지고 결의를 하는 거고 그거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선동도 이른바 내란을 선동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내란이라는 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나아가도록 자극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결의를 하면 내란 음모고 결의를 하지 않으면 내란 선동으로 되는 것으로 일단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글쎄요. 근데 이제 내란 음모나 내란 선동이 원체 중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성 요건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죠. 왜냐하면 음모가 됐든 선동이 됐든 그러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되고 그 선동 자체든 음모 자체든 그 행위의 내용이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란 음모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아로가 있기 때문에 음모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이었는데 아로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내란 음모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 선동을 인정하는 논거가 강연회에서 이석기 의원의 발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있던 130명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는 안 했지만 말한 사람의 말의 내용은 선동한 거 아니냐. 언뜻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그 선동 자체가 구체적으로 내란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극을 주는 것이어야 되고 그것에 일정한 위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몇 가지 말을 짜집기식으로 모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석기 의원의 머릿속을 판단한 셈이 되고 이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변호인들은 발언 내용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주장하고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내란 선동죄로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데에도 불구하고 판결한 것이 내란 음모가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 무죄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주는 어떤 정치적 압박감이라든가 중압감 이런 걸로 인해서 일종의 알리바이성으로 이렇게 판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희들의 해석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기 의원이 강연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게 아주 내란의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무슨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라고 한다면 선동죄가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어떤 발언 내용?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항구적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원초적으로 막기 위한 물질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리하게 오랫동안 준비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란에서는 즉각 당장 다가올 어떤 위험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당장 어떤 실행에 옮길 것을 전제로 해서 뭔가를 폭동행위를 하라라고 권유해야 되는 것인데 폭동행위를 권유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한국의 역사적인 대격변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라는 취지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 준비라든가 물질적 준비라는 것들이 어떤 내용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중구난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그런 포괄적이고 애매한 내용을 장기적 준비를 하라는 것을 가지고 바로 내란 선동죄에서 말하는 선동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말을 하는 것인데 말이라는 것의 어떤 표현을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릿속을 추단해서 내란 목적이 있었다.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배후에 아로라는 조직이 있었고 이석기 의원의 아로의 총책이기 때문에 말은 대충 그렇게 했어도 서로 이신전심으로 다 통했던 거 아니냐라는 식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제가 됐던 아로도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그 엄격한 지휘명령 체계에 따른 아로의 총책이라는 것도 따라서 같이 사라져버린 것이고 그리고 사전에 미리 지휘명령 체계에 따라서 어떤 사실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든가 이런 일체의 전제 사실들이 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연에서의 몇 가지 억귀나 내용을 가지고
짜집기식으로 해서 선동이라고 규정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네. 이 부분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만일에 그러면 선동이 아니면 무슨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장기적으로 전쟁 준비하자고요? 위기가 일시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지금 그것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쟁 위기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가자. 그래서 지리한 싸움이 될지라도 그에 대해서 준비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자 그런 거죠? 아니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또는 전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근본적인 해소책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거였어요. 전쟁에 대비한 그런 준비를 하자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것도 꼭 물리적인 충돌을 의미하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그 2013년도 2월, 3월, 4월과 같은 서로 총성 없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긴장된 상황,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자체도 일종의 알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포용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의 대전제가 아로라는 지하혁명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상 정당 해산 심판도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칠준 변호사였습니다. 네, 법조계의 다른 의견도 들어보죠. 전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최환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 보셨죠? 예,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음모는 무죄다. 그런데 내란 선동은 인정된다. 뭐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내란죄라는 건 이게 뭐 한두 명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연한 요건상 다중이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음모 과정도 없이 어떻게 선동을 하며 선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음모가 안 됩니까? 그래서 이건 뭔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물론 지금 와가지고 이석기나 또는 그 같이 활동했던 구속된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증인들이 나와보면 전부 이석기의 주장대로 조직은 아니다, 없다. 이런 식의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그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1심 재판 수원 법원에서 굉장히 고생들 해가지고 40여회의 그 공판 횟수를 거쳐가면서 완전히 진상을 다 파악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것만큼의 그 기록을 갖다가 사건 심리를 덜하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수원 결과를 인용했으면 좋을 텐데 이 지금 1심과 2심이 물론 상하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은 너무 사실 인정에 있어서는 1심보다도 훨씬 소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대법원에 가서 결국은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 어떻든 우리 그 현실에 또는 우리 안보의 현재 지금 체감 온도에 봐서는 영 부합되는 판결이 아닙니다. 네. 근데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소위 아로라고 알려진 지하혁명 조직. 그렇습니다. 이 조직이 어떤 체계를 갖춘 조직이냐 아니냐 이 문제 같은데 1심하고 다르게 2심에서는 이 아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결국은 이게 지금 종교 단체들이 또 이번에 큰 행사도 있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선처를 희망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아예 유무죄까지 들먹이는 식으로 탄원서 같은 게 낸 게 있는데 거기에 아마 이 고등법원에서 재판부가 좀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RO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조직이 없는 거다 하면은 이 사건에 완전히 기둥부터 흔들리게 하는 거거든요. 네. 나아가서 또 저 헌법재판소에 지금 가 있는 통진당 그 위헌 재판에도 정당 해산. 위헌이니까 정당 해산이죠. 네. 예. 거기에도 RO가 이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양형을 좀 줄여주다가 보니까 다른 걸 어떻게 무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뭐 앵커님도 법조 출신으로 형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 내란 음모와 선동이 같은 조문에 예. 그대로 병렬적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가 인정되고 어느 하나 인정 안 되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지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서 이것은 양형을 좀 깎아주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나온 발상에서 이런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겁니다. 네. 이것은 부당한 겁니다, 이것은. 네. 그런데 이제 이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예. 이석기 의원이 강연회에서 발언한 내용들, 예. 그 내용들이 이게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내용은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 130명이나 되는 그 RO 조직원들이 무슨 결의를 했거나 예. 뭐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동하고 음모를 구분을 했어요. 물론 구분을 하지요. 예.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란계의 성격상 다중의 참여가 상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다면은 여기서 거기서 움직여서 또 소조도 만들고 같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택할 것이냐, 평택 지역이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성을 띄우기도 했고요. 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음모 단계는 없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내란 선동이 또 있느냐, 네. 이런 자가당착에 빠지는 결론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석기 변호인 쪽에서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어떻게 내란 음모가 무죄면 내란 선동이 논리적으로 그게 무죄가 안 되고 그리고 인정이 되느냐? 네. 그와 마찬가지로 거꾸로 내란 선동죄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그 내란 음모를 무죄라고 보느냐? 그다음에 RO의 조직체가 있었다는 걸 실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그게 내실이 없는 조직이다. 지금 재판 뻔하게 진행하면서 누가 그걸 와가지고 지금 재판부 말하는 요건에 딱 들어맞게끔 증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검찰 증언, 검찰의 진술 자체나 검찰이 그 증거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법정에서 나와서 주장하는 그 이석기 쪽의 그 가치들 행동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서 한 것인데요. 이것도 사실 인정 관계라고 하지만 대법원에 가서 좀 따져야 될 그러한 법률 위반 문제까지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환 변호사였습니다.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하면 시범단지죠. 9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GA SK텔레콤. 네,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은 유죄. 이석기 의원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5482님께서는
남과 북이 나누어진 나라에서 선동과 음모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네요라는 문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 뵙겠습니다.